애들의 심성을 읽어내는 것이고 그 입술을 보고 그 애들의 지금 정신 상태나 가정 환경을 알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이거는 뭐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그 집 가족 사항을 연구를 안 해도 우리는 그 입술을 보고 이제 대충이라도 그림해내는 거 이거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방법이 여기 지금 옛날 내가 만들어 낸 게 아니고 이게 옛날 고대 인도에서 이 그 사람의 입술을 가지고 이렇게 정신 철학으로 맞춰놓은 게 있어요. 우리 동양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걸 보고 다닌 거죠. 근데 요 입술이 첫째는 뭐를 봐야 되겠는가 하면은 이 입술이 평소에 애가 입에 이렇게 다물고 늘 있는지 이렇게 벌어진 사람이 있거든. 저절로 이가 이렇게 다 드러난 사람도 있죠. 이게 올라간 사람도 있고 탁 내려와서 이렇게 무겁게 눌러준 사람도 있고 또 이 입술 밑에 거는 얇고 아니면 밑에 건 두껍고 위는 얇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하나하나 그 노트에 정리를 해가면서 내일부터 다음부터 애들을 딱 보면서 간상을 보면 하루에 한 60명 내지 한 5, 60명 들고 있기 때문에 간상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놈들을 그 심성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은 옛날 어른들 보신 물론 옛날 사람과 지금은 심리 차이는 좀 있어도 시대에 따라서 그래도 유사성은 있고 이 장기는 끊임없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장기. 지금 여기 장기 얘기를 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장기 얘기거든요. 콩팥 얘기를 양쪽에 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사람 마음의 이 정신이 오장육부 또 특히 외모에 어딘지 안 가는 데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게 얼굴을 전체로 얘기하면 요 이마는 심장 속안에 들어가요. 심장 속안에. 얼굴 전체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요. 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이마 보이지요? 이마 여기에는 눈썹 위로는 여기는 우리는 이 심장으로 갑니다. 심장으로 본다 이거라. 그 다음에 이 코를 뭘로 보느냐? 코는 우리는 우리 몸에서는 비위로 봐요. 비위. 근데 몸의 전체로 보면 이걸 비위로 보는데 이거를 실제로 기능은 이거는 폐란 말입니다. 폐, 공기통이거든 이거는. 이 공기통인데 두 가지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이 코를 보고 코는 뭘로 보는가 하면은 주로 그 사람의 개인의 운세를 보기 때문에 운세 그 사람이 앞으로 운이 좋은가 나쁜가 운이 있는가 없는가 운세가 약한가 강한가를 여기 이제 코를 보고 우리는 잡아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이제 내려오는 이 볼태기에서 밑에 이건 턱인데 턱에서 여기 지금 여기 입술이 있는 얘기를 제가 지금 오늘 여기 하고 있는데 이 턱을 이 밑에 입술을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입술이 이것이 보면은 아주 이 두꺼운 사람이 있고 입술이 제 얼굴에 비해서 아주 두껍고 얇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먼저 입술이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 봤을 때 많이 두꺼운 사람이 있습니다. 두툼하면은 얼굴 전체에 비해서 이게 별나게 입술이 딴 사람보다도 두껍고 거기다가 흑인처럼 나발형이면은 나는 이것을 나팔꽃 입술이라 이러는데 뒤집은 거 아니습니까? 입술이 이렇게 디비전형. 또 이게 디비전은 어떠냐 하면은 뭐가 많은가 하면은 이 입술 안에 요 순부라는 요것이 굉장히 면적이 넓은 사람을 말해요. 이게 면적이 넓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아주 뭐든지 식성도 좋고 잘 먹습니다. 일단은 둔한 유형에 떨어져요. 머리가 좀 둔하다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주 영악하다든가 아주 영민한 형은 아니다 이 소리죠. 얼굴에 비해서 그렇다 이 소리죠.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여기서 입술이 두툼하고 얼굴 전체가 살이 많으면서 두툼한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단은 머리는 영면치는 않으나 대단히 덕성스럽다 하는 쉽게 말하면 심덕은 좋다 이 소리죠.
공부는 잘 못하는데 심덕은 대단히 좋은 형이다. 이래 보면은 정확하고, 뼈는 극히 없는 것고 덮어놓고 그만 이거는 또 저 쉽게 말하면 막 문어매로 말이지 살덩어리처럼 배담은 없이 생긴 사람매로 쉽게 말하면 비유가 있지요. 네? 살이 많은 비육체질, 육체질, 살체질 있잖아. 이런 체질은 어떠냐? 이거 아주 둥근형이라 이래서 우둔형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반에 들어가 보면은 한 50명, 요즘 얼마 됩니까? 보통 60명 됩니까? 35명. 35명, 40명 생겼어요. 그럼 40명이라도 보기 읽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 읽어내야 되거든요. 한 놈 읽어보면은 입술이 내려가서요. 다음에 가서 입술을 애들 보면은 하나도 똑같은 놈이 없어요. 하나도 똑같지 않다는 거는 벌써 그만큼 마음이 각각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입술이 대단히 이 넓고 면적이 넓은 사람은 잘 먹고 식성이 좋아서 소병은 없다. 이래 보면 정확해요. 정확하고, 희한하게 이 면적이 짧은 사람이 있어요. 입술이 좀 이렇게 된 것 같은 거. 이 안에 여기 이건 우리는 순부라 하면 여기거든. 순부. 응? 이 입술 순자 순부가 이거 입술 순자 이렇게 씁니다. 이 순부 이랍니다만 순부가 입술부라 하면은 요 위에 살하고 요 밑에 살 요걸 적백육제선이라 이랍니다. 이걸 적백육제선상으로 봤을 때 순부가 이것이 면적이 넓은 사람이 아까 비육체질로서 이게 잘 먹고 이런 체질인데, 문제는 이 입술이 평소에 입이 이렇게 딱 안 붙고 아까 이래 벌어지는 부부간에 그 집 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첫째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가 화합치 않습니다. 가정적으로는 화합치 않아요. 그 애 개인적으로 심리는 어떠냐? 항상 누구하고 이 융화하기가 어렵습니다. 화합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저는 화합도 하고 하는 체 하지만은 항상 보면 끝에 가서는 갈등을 느끼게 서로 지 나름대로 어떤 분위기를 가서 깨트리고 파하고 이런 일을 잘 생겨요. 그래서 입술이 이렇게 벌어진 애는 일단은 어머니 부부, 어머니 아버지가 화합치 못하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밑에 입술이 만약에 더 두껍고 위에가 얇으면은 어머니 덕은 있어서 어머니는 덕성스러우나 아버지는 좀 먼지 먹고 노는 반거치거나 그렇습니다. 얘를 먹이는 사람이라. 이 위에 입술이 이게 적으면. 자, 요쯤 해놓고, 그러면은 어머니 덕은 많게 생겼는데 위에 아버지 덕이 없이 생겼다는 것을 내가 읽었다면은 얘에게는 어떤 교육을 시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교육을 시도해야 돼. 얘에게는 정신적으로 내가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겠는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요. 지금 그 내 손자도 오늘 와 있어서 손자한테도 내가 뭐 몇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그 손자가 눈이 좀 안 좋은 손자 녀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눈이 나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가 나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애가 이게 책을 안 놔요. 맨날 책 보고 안경 두껍고 뭐 텔레비를 본다든가 해가 책을 안 놓는다고. 네 책 속에 있는 네 산이고 뭐 물이고 이렇게 배우지만 일만 그 그리지만 물이냐 이게. 그러니까 저 와서 물을 보고 산을 보고 남을 보라고 자꾸 이런 애가 일러줍니다. 그래 어제부터 책을 좀 안 보고 다른 산도 가고 어디 가고 그래도 산이 오고도 자꾸 댕기라고 이랬거든요. 이게 그냥 무슨 약 먹고 눈이 돌아옵니까? 그 무슨 안가 가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건 일찍이 독일에서는요. 이게 저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우째는가 하면은 그 자연과학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이나 며칠이나 산에 가서 일부러 쉽게 말하면 원시 시간을 쓰긴다 하거든요. 자연 그 과학 때문에. 그래 그 사람들은 가만히 뭔가 우리 앞섰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분위기도 안 되고 이러니까 최대한 그 무슨 저 텔레비나 말이지, 응? 아니면은 그림이나 뭐 이런 걸로서 자연학습을 시킨다는 게 여기서 우리가 잘못됐다나 이럽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위에가 얇고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하는 건데, 무조건 선생님이나 윗사람에게 이웃집 아저씨에게 절을 부지해라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윗사람한테 절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절을 죽어도 안 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하느냐 하는 제가 저한테 선생님들이 나 오늘 대화는 바로 거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느냐 하는 걸 저한테 듣고자 이 자리에 오시지 그럼 이런 논리를 듣고자 오신 건 아니거든. 어떻게 하면 애가 하느냐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딱 데리고 와서 아버지나 윗사람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어릴 때부터 환멸을 느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버지가 뭐 저래 아버지에 대한 근육 아버지에 대한 무엇이 어릴 때부터 이것이 깨진 애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누구한테도 선생 말까지도 선생까지도 우습게 봐요. 그 이런 사람 누구한테 절을 하는가?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남이 아무도 모를 때 불러내가지고 조용히 밀담을 해야 됩니다. 너와 오늘 나하고 조용히 밀담을 하자. 응? 나하고 얘기 좀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런 말씀을 일러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우리가 공부를 하지 이래가지고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으면은 너는 안 된다. 이 학교 공부만 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건 아니다.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 국민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이 운명을 믿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린 아들은 운명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운명론적인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자면은 옛날에 어떤 사람은 말이지 나 모르게 좋은 일을 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라든가 이런 전설적 훌륭한 덕담을 들려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네가 반드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너는 지금부터 그저 누구든지 보거든 먼저 저 사람이 절하기 전에 먼저 절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면 너는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 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꼭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꼭 심어주십시오. 이거는 도덕경을 읽거나 뭐르저라 안 됩니다. 자, 그때부터 선생님들은 이상한 걸 발견해. 야가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는 거는 입술이 이게 살살 올라간 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붙습니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이라.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지. 이게 믿기가 어려운 일인데 여기에 살이 붙습니다. 살도 붙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항상 이걸 이가 보이고 이 안에 이가 보이고 입술이 벌어진 아들은 산만합니다. 첫째. 정신적으로 전혀 안정을 못합니다. 안정을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요 입술이 여기가 요 양쪽 옆에 끝에는 이 우리 양쪽에 있는 우리 몸의 콩팥처 기능이 요가 다 있어요. 요게 콩팥처 기능이 요가 있습니다. 이 신장의 기능이 요가 있다. 요게 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이 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지락 해서 자기 의지 표현을 여기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입술을 막 이러하고 이러하고 하는 거 요게 힘을 주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막 이를 악물고 이럴 때 이게 힘주는 것이 이 자기 의지 표현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벌어진다든가 여기가 터진다든가 여기가 입술이 맨날 좀 좋지 않은 사람은 얘가 신장이 안 좋다는 증거고 이런 아들은 지금 정신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애에게 있는 어떤 그 자기 천부적으로 다감하는 얼굴 인상을 보고 걔의 정신을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 말씀인데 바로 잡아주는 그 비법은 뭐냐 하면 반드시 걔에게 운명론적인 어떤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일러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려옵니다. 반대로 이게 얇고 여기 이런 사람은 그 어머니가 밥도 잘 안 해주고 저 아버지를 애를 먹이는 여자하고 삽니다. 제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어머니력이 없어요. 또 조사해보면은 대체로 이부더머리 밑에나 아버지 밑에 살아요. 이게 두껍고 얇으라는 조사해보면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이게 얇고 이게 독특한 아들은 대개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문제가 있고 멀리 떨어지거나 그래요. 그걸 보고 읽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은 이것을 밑은 얇고 또 위가 깊었을 때는 아버지 덕은 있으나 어머니 덕은 없다는 말이니까 어머니 덕을 있게 하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입술이 이것이 또 위에가 밑에나 또 발라야 되거든요. 양쪽이 똑같이 균형이 맞았을 때는 이 정신 상태가 바르고
이게 균형이 깨졌을 때는 안 받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위에는 어머니 윗술이 약했을 때는 자꾸 절하는 걸 가르쳐 줬는데 요 밑에 요거는 뭐냐, 확실히 옆에 있는 친구든 누구든 물건이라도 하나 들어주는 것, 실제로 육체로 뭐를 이렇게 휴지를 가서 하나 줍는다든가, 네? 일러줘야 됩니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건데 뭔가 운명을 우리는 복을 쌓아야 된다 하더라. 학교 공부도 많이 되지만 복을 쌓아야 돼. 복을 쌓아야 되는데 복이 뭔가 덕인데 좋은 일, 남이 기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봐. 예를 들면은 남을 칭찬한 말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봐. 그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내 친구 아무것이 좋아요 이런 소리라든가, 네? 우리 선생님 참 뭐가 참 훌륭해요 이런 기라든가, 하여간 칭찬하게 만드는 것을 말은 칭찬을 하게 하고 행위로는 칭찬하게 하는 일을 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석 달 후에는 이게 똑같아집니다. 사람의 인상은요 이렇게 변합니다. 지금요 선생님들 이거 아무리 빨갛게 발라고 보시도 지금 당장 막 깜짝 충격받을 일이 있으면요, 사람가 갑자기 급한 충격이 넘어갈 일이 되면 입술이 첫째는 바르르 떨리면서 파래지거나 하얘지거나 그렇습니다. 새카매지거나. 파랗거나 새카면 히트는 절대 뿌립니다. 하얗면 그냥 넘어가는, 이거는 빈혈이거든요. 뇌빈혈이 일어나서. 그리고 이거는 되게 어떤 충격을 받으면 막 되게 분노에 못 견디면 입술이 자꾸 뒤집어 올라가는 걸 스스로 느낍니다. 그런 일 모두 안 당해봤어요? 이래 막 뒤집어 올라가는 거. 되게 애가 타고 막 뭔지 막 못 견디고 이럴 때는 입술이 뒤집어지는 걸 느낄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관이 뒤집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 감정 평형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요 보면 그렇습니다. 폐라고 하는 데는 이 폐나 이 대장이나 비위는 이게 뭐냐면 우리 사념의 센터라, 우리 정신을 갖다가 그야말로 사념, 모든 생각을 여기서 집중하는 데입니다. 사념. 네? 이 사념의 이 센터이기 때문에 이 사념을 이 입술 위의 입술을 이게 건강하게 만들지 아니하면은 훌륭한 아주 아름다운 사고를 못해요. 그 입술이 예를 들어서 막 이게 막 예를 들면은 요 째보들 아니십니까? 그 병원에 가서 꾸몄던 어쨌든 상관없이 그건 일단 나면서 언치된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정신적으로 반드시 정신병을 앓습니다. 반드시 정신병을 앓고 우연 입술이 째지면 반드시 아버지, 어머니가 좀 떨어져 살거나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은 정신병을 앓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인중이라 이러는데 사람의 정신이 분열됐다는 뜻이라. 이거는 10중 8구 그렇습니다. 혹은 안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러면 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 혹은 있다 이러면 그건 어떤 형이냐. 방금 얘기한 항상 나병에 겸손하고 일찍이 저를 고분고분하게 누구한테 배웠던지 간에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째적거리만 하거나 별 상관이 없어요. 나면서 이게 언치가 됐거나 어쨌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건 특수한, 이건 열외의 얘기지.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지. 그런가 하면은 애들을 보면은 이 입술이 이런 데가 자꾸 헐고 터지는 아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입술이 헐고 터졌다가 하면 험담을 그렇게 합니다. 선생님까지도 욕을 해요, 우리 아들이. 선생님은 저거 뭐 옆에 야간 선생님 뭐 어쩌고저쩌고 자꾸 험담을 합니다. 이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애들한테. 입이 자꾸 헐게 되면 여러분 입술이 이쁜 게 좋지요. 이렇게 빨갛게 꽃잎처럼 이뻐야 되지요. 꽃잎처럼 이쁘면 어떠냐, 어떠냐. 복이 많대요. 오복이랑 있대요. 잘 먹고 잘 쓰고 편안하고 앞으로 행운이 온대. 이걸 일러줘야 돼요. 첫째는 이 입술이 이것이 윤택하고 복이 좋다는 건 뭐냐면 콩팥과 신장과 오장 육부가 지금 대단히 기능이 좋다는 얘기고, 이것이 좋다는 건 또 뭘 바깥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가정이 대단히 화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목하다는 화자는 반드시 이구자가 붙어요. 이구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도 아다시피 밑에 눈목자가 붙습니다. 눈에도 역시 이 우리의 오장육부가 다 있고 우리의 인간의 사념이 전부 눈에 우리의 모든 정신이 여기 눈에 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창이라고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자꾸 흘고 이런 애들을 보고 일단은 너는 응?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선생 그 양반 자꾸 학생 때문에 아주 눈물 흘리고 어떤 때 울면서 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 일러주거든요. 첫째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 선생님 자신이 알고 있어야 된다. 사실 지혜가 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명히 안 잡힐 겁니다. 지식이라는 건 왜 십자가 말하는 건데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의 씀씀이를 있잖아. 마음의 씀씀이를 아주 쉽게 말하면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좋은 쪽으로 있잖아. 네? 건전한 쪽으로 잘 유도하는 걸 우리는 그걸 지혜라 해요. 우린 설기님은 이런 말을 쓰는데 설기와 지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설기는 아주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여기 빗기 가라 그러니까 요 빗기 가라니까 뭐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짝 지나가는데도 되지 않고 살짝 잘 가는 거 있잖아. 어? 그야말로 기술적으로 기교는 설기라 이래고 아까 마음을 자기 마음을 기똥차게 쉽게 말하자면 잘 이것이 운영하는 것 용심 쓰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건 물론 깨달음에 들어가서 어떤 지혜라고 하는 건 그거는 엄청난 다른 마음이 환해가지고 어떤 사실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도 없고 그걸 우리는 써서 대도 안 하고 지금 나에게 우리 선생님한테 지혜가 당장 필요한 거는 예를 들면은 그 선생님한테 말이 18 하고 막 대들더라는 기라 이렇게 막 울었는 기라. 응? 그 밑에 글자 하나만 이상 붙이면 아주 고얀 놈이 되잖아. 아주 18 하고 대들라는 기라. 응? 그래서 이 고개 고를 때는 막 응? 뭐 이런 놈이 있느냐고 막 선생님이 그저 뭐 흥분하니까 뭐라 했겠지. 그러니까 이 자식이 뭐 마음 뭐 더 이래가지고 오늘 쓰고 그래서 일부러 막 벌시하는데 벌시하도 막 크만 씨발 소리가 그냥 막 계속 입에 나오다라는 거라.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에 선생님 머리에서 어떤 용심이 나오느냐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느냐 가르치지. 그것은 뭐가 나오는 길이어야 되거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혜인데 지혜가 있고 없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혜를 갖다가 가장 우리들에게 피부로 느끼게 하고 감성으로 찾게 해주는 일화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박문수 의사 얘기입니다. 박문수 의사의 절로 가는 길에 써놓습니다만 그 손자가 그 5살 때 먹을 때 얘기를 합니다.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가 옛날에 유명한 박 의사 얘기가 그 어린이도 할아버지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 이웃 사람한테 들었던가 봐. 너 할아버지는 옛날에 이런 명의사였다. 참 신과 같은 분이었다 이런 들었는데 아니 5살 먹었을 때 들고 살방에 같이 노는데 그때 이제 물론 공지에서 다 나와가지고 집에 있을 텐데 그 할아버지야 그래 할아버지 정말로 암행의사 이거 하실 때 나쁜 일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글쎄다 왜 없나 있지 뭔데 한번 얘기해봐요. 내가 어느 때 충청도 말이지 어디 감찰사로 가 있냐 뭘 조사를 하러 갔는데 갔다 오다 날이 저물어 길을 잃어가지고 산길로 가는데 갑자기 말이지 11살 먹은 어린애가 막 털고 뛰면서 선생님 뒤에 말이지 어떤 놈이 날 잡으러 오는데 내 열로 갈 테니까 선생님 열로 갔다고 좀 같이 주세요. 그러고 이놈이 이후로 막 들고 뛰가는 거야. 그런데 막 금방 그놈이 절로 가고 난 다음에 어떤 막 이런 산적이 말이지 산적 같은 놈이 시험 그런 놈이 어디 칼을 갖다가 뭐가지 확 뛴다 이놈아 다른 말이야 일로 가느냐 엄격결에 이랬던가 봐. 엄격결에 갔는 게 손이 바로 알치겨 버렸어. 그래 조금 있다가 걔가 비명을 지르고 죽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거기 지금까지 내가 머리가 아프다. 내가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나온다니까 이렇게 했거든. 딸딱 일어나면서 에이 나는 박문수 우리 할배가 뭘 좀 아는 줄 알았더니
이놈 손자한테 뭐 바보 소리 세상에 처음 들었거든요. 듣고 보니 기가 막혀서 가지고 야 이놈아 너 같으면 어쩌겠느냐 너 같으면 어쩌겠느냐 이러면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 봉사 때문에 그러는 거 없다 이거. 그래서 나는 뭐라고 걔가 씨바 할 때 없잖아요. 잠깐만 나 좀 볼까. 너희들은 잠깐만 기다려. 들고 내옵니다. 잠깐 은밀한 곳을 들고 갑니다. 방금 네가 뭐라고 했지? 선생님 뒤에 바로 대고 다시 얘기해봐. 하면 그때 질립니다. 그렇겠죠. 인간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겠죠. 안 해보시도 뻔하잖아요. 확 질립니다, 애가. 잠깐만 나 좀 봐봐. 이건 뭐 선생 보통 우리 그거 뭐 이거 아닙니까? 나와! 요놈의 자식 버릇없이 이놈아 발달을 어떠고 저떠고 막 이래 낼 낀데 씨박했는데도 그게 아니라 잠깐만 봐. 여러분 잠깐만 양해를 구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수업 시간에 죄송해요. 우리 아무 것이 하고 지금 뭔가 내가 은밀히 주고받을 대화가 있어서 그래요. 밀당을 좀 하고 올게요. 그럼 그 애들에게 교육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걔 한채만 받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자기 모르는 뭔지 지금부터 전에 얘기한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기 뭘까? 과연 선생님 무슨 말 하려고 저럴까? 그것부터 엄청난 화두가 생기는 거예요. 딱 들고 와서는 은밀한 곳에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봐. 내가 왜? 그땐 제가 말하는 그 신음을 해야 됩니다. 허범을 써야 됩니다만 허범은 안 해본 사람 말이 안 되거든. 공기도 더러운데 허범 됩니까? 안 되지. 그때는 신음 소리로 내가 왜 너를 은밀히 오작했는가? 나를 선생님은 18년 가든지 더러운 년 가든지 더러운 여자 가든지 이건 뭐라 욕했던데 서성을 요구를 하거나 서성에게 반응하면 너 이런 얘기 들었지. 우연히 어떤 사람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바람에 철판이 문짝이 날아와서 직사한 사건들이 되게 많이 난다. 어떤 사람은 무단히 밥잘 먹고 길거리에 나서다가 나무 차가 들어가서 어지간하면 죽었다. 어떤 사람은 백주준다는 뭐 일하러 잘 가다가 천둥 번개 쳐서 벼락 맞아 죽었다. 그때는 많은 사람이 우산 쓰고 간 사람도 한둘이 안 죽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맞았겠냐. 왜 얼마 전에는 공사판에 일하는 공사판 일하는 옆에 친구하고 가서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다가 포장마차 집에서 말이지 커피 한 잔 먹고 있었는데 그 20m 밖에서 손판대기가 날라와가지고 머리를 맞아 직사했다. 왜 그러냐? 난 그걸 몰랐거든. 선생님도 나는 들었어. 들었다 해야 됩니다. 나는 들었어. 스승에게 반항하고 스승에게 욕한 사람은 지금 당장 받느냐 내일 모레 받느냐 네가 60, 70대에서 받느냐 시간 차이는 있다 하더라. 내가 나의 스승 내가 너의 선생이고 너는 내 제자인데 내 제자가 만약에 10년 20년 후에 그런 사건이 났다면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스승에게 반항하고 스승을 험담하거나 스승을 욕을 하면 반드시 이걸 갖다 역사한다. 이런 해결을 받는다고. 그러면 왜? 어째서 스승을 욕했다고 그러냐? 이 방금 다시 말해봐. 물론 안 하죠. 시바라는 말은 시바신이 힌두교의 교주다. 깨달은 성인이다. 성인을 네 입으로 욕으로 썼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러지만은 너 봐라. 어떤 아는 인물도 좋고 거룩하고 훌륭한 집에 사는 아들 봤지.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참 부잣집으로 잘 사는 사람 봤지. 네 친구 어떤 사람은 저렇게 못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거지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소아마비를 앓고 병신되고 말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노. 선생님들이 지금 내가 하는 식으로 애들을 교도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걔는요, 일생을 두고 선생님을 첫째 못 있습니다.
이거는 몽디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애가 보면 혹시 여기서 뭐 애가 뭐 그런다고 사람이 될까 이 갈란가 몰라도 벌써 빨리 와봐 조용히 얘기할 때 저는 일생을 못 믿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그런 참 인과론적이고 윤회적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그 시바신에 대한 그런 교훈까지도 일러줬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상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태까지 그런 교육이 지금 하신 교육원이 일방적으로 교과서로 배운 대로 그냥 남을 가르치면 된다 하는 식으로 주입식으로 자꾸 했다는데 잘못했다는 게 바른 식의 사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공부를 하는 사람이 뭐냐면 서성사자를 할 때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이라는 개념의 사자는 아니거든요. 이게 이자는 선생이라는 사자가 아닙니다. 이게 선생 사자가 아니고 영적 서성이라 이 소리를 듣 영적 서성. 영적 서성이 뭐냐면 정신을 사람 마음이나 정신을 저 깨달음의 차원으로 인도해주는 쉽게 말하면 인도해주는 우리가 말하면 조어사라든가 말하자면 그 보면 열애, 응공, 전편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하는 게 있죠. 그게 보면은 조어사라든가 조어사는 첫째 우리가 잘 누굴 조절해서 끌어서 올라가는 걸 말하거든요. 이게 그런 10가지 10호가 붙은 이름의 스승사자라고. 근데 우리가 선생님들이 실제로 교사 이럴 때 이 사자를 쓰지만은 판사나 검사는 이 사자가 맞아요. 그래 옛날에 선비라 했는데 선비라 됐지 선성자를 함부로 안 썼어요. 주로 이 사자를 썼습니다. 무슨 신사라든가 응? 그냥 뭐 우리가 무슨 검사 판사 하듯이 이 사자를 썼지 좀처럼 이 자를 안 썼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사나 국사나 이럴 때만 이게 썼습니다. 왕사나 이랬을 때. 그 외에는 사자 쓰지 않아서 조사해보세요. 사자 쓴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면은 무슨 그 예를 들면은 학자 중에도 학사에도 뭐 석학, 박학 뭐 하는 게 무슨 박사가 뭐 석학이 있었고 옛날에 무슨 학이라는 말을 많이 붙이지 사자를 붙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사자가 되자면 지금 나매로 영적인 서성, 영적인 유도자라는 측면으로서 이렇게 교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지식이 없었다 이 말이지 첫째는. 그런데 퍼뜩 그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순간 탁 요놈이 이렇게 나왔을 땐 이렇게 물론 때에 따라서는 폭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워낙 그 폭력에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방금 얘기한 이쪽이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입술이 입이 이래 벌어져 이가 보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이가 보이대 여기 애들도 보면 알아요. 이게 덧니가 나서 송곳니가 난 아들이 있어요. 밑에 있는 송곳니가 있으면은 반드시 자기 밑에 수하, 동족이나 자기 밑에 사람, 자기만 못한 사람을 한테 굉장히 불효를 해요. 아주 못할 짓을 해요. 그 다음에 운니가 덧니 나면 자기 어머니, 부모에게 반드시 불효를 합니다. 어떤 식이든지 불효를 해요. 주로 좀 인물도 좋고 괜찮지 싶은 얼굴을 가진 애들 중에 혹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부모한테 불효를 하느냐. 어떤 방법이든지 해요. 멀리 떠나가야 부모에게 마음 아프게 하든지 시집가라는 게 죽으라고 안 가서 불효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어린애 보고 어떤 운명감정학적인 측면에서 그걸 읽어서 애를 유도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하나는 입술이 지금 위에 얇고 이거는 괜찮은데 한쪽이 얇고 한쪽이 두껍고 이런 하나가 있어요. 이쪽이 마침 두꺼운 반면에 한쪽은 더 얇아요.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아요. 이것이 약간 휘주룩하면 이렇게 휘주룩하거나 약간 입술이 한쪽으로 배색하거나 배색한 나들도 많아요. 좌측으로 그 얼굴에서 봤을 때 이짝 좌측으로 하면 아버지가 반드시 먼저 가요. 응? 아버지가 먼저 가요. 우측으로 가면 재산이 가요. 재물이 가요. 가는 재물이 가요. 가는 일찍이 재물이 가요. 좌측으로 가면 일찍이 부모가 가요. 간다는 개념은 여러 가지라 꼭 죽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멀리 떠나거나 덕을 못 보는 거나 이런 등등을 여기는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린애 얼굴을 읽어가지고 요 입술을 보고 일단은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가 제일 무슨 게 뭐냐면은
입술이 약간 배식하고 한쪽이 위가 상하가 위나 미나 다 한쪽으로 배식하고 입술이 말을 할 때 보면 탁탁 이렇게 막 탁탁 물어뜯는 거 입술이 아주 야무진 애가 있어요. 입술이 반듯해서 야무지면은 좋은 형입니다. 침착하고 아주 뭔지 의지가 아주 강한 애인데 이 모든 면이 뭐가 응선한데 여기 야무지면은 대충 다 어떤 유형이냐 하면은 굉장히 요새 말로 섹시한 형이 돼요. 섹시한. 예를 들면 일찍이 바람을 나가지고 갑잡지를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포독한 유에 들어갑니다. 포독한 유에. 그런데 이가 다 응성하면은 가족 간이 대단히 다 흩어져 있고 합이 안 되는 가정이야. 이가 응성하면. 이가 조밀하고 빽빽하고 곱고 맑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 더 이상 물어볼 게 없고 오복에 쉽게 말하면 다 갖춘 사람이니까 간은 공부 0점 맞든 어쨌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도 학교 선생님들 그 점수 이건 필요치는 안 합니다. 앞으로 가가 잘 되고 못 되고는 학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다 서가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빵점 맞아도 지금쯤 선생님하고 이거 계시고 그래도 내가 공부고 마치 매성계 같이 이랬지만 그래 어째가도 각이 돼 있어요. 어? 조금 넉넉한 점수로 들어가느냐 어째 여기 해서 가는 거에 빠져 들어가느냐 이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가긴 갑니다. 자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또 어떤 형이냐 여기서 가장 무서운 형이 별나게 입술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적은 사람 그래 밑에 입술 한 개도 안 보이고 이러는 조금 이런 아들 있어요. 응? 어떻게 영어는 뭐 옹심이 많은지 지한테 들어가면 나만 줍니다. 선생님들은 이거를 어떻게 지도하느냐 그러면 야는 가지가지로 지 친구한테도 문제를 일으키고요. 어?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지 의지대로 지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해요. 그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바라죠. 그리고도 사실은 방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바로 되면은 온갖 점수를 고루 잘 맞아요. 균형이 평균 점수가 아주 다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침을 하기 때문에 침을 어찌어찌 해주라고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일러줍니다. 침을 어쩌면 이게 빨리 돌아오고 그래요.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자극요법을 통해서 빨리 도는 방법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약물요법 아니면은 화학요법도 있어요. 화학요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그 예를 들면은 무슨 향기도 해양물이 들고 어떤 음식의 맛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편식을 못하게 하고 편식을 네? 안 함에도 이게 뭔가 반듯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요 입술이 그애가 입술이 좌우로 상하로 이래 벌어지면은 좀처럼 지도하기가 어려워서 산만해가지고 아주 걷잡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일단 입술을 항상 다물게 하는 방법 말하자면 입술이 위에가 무직하게 누른 아들은 대단히 입이 과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큰 일을 하고 부모덕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고 천덕 하늘의 덕을 많이 가져놨다는 뜻입니다. 이게 위에가 무지가 밑을 살짝 물어주고 입술이 밑에가 안으로 살짝 더 가고 이게 나와주면 그래요. 근데 반대로 이게 좀 더 가고 이게 더 가면 이게 전부 왜 내 주장 지 엄마가 주장해서 살고 야도 또 그렇다면 야도 언제든지 누구하고한테 시집을 가도 지 남편을 뭉개고 살지 절대 남의 밑에 안 기대가려고 해요. 입술이 벌써 그런 걸 다 말해요. 그러니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지 생긴대로 살만 안 되겠느냐 이러지만 사회에 이웃에 피해를 많이 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는 거 있거든요. 응? 그래서 내가 이 선생님들 강상 이래 들어보면은 꼭 선생님은 선생 해먹어야 되는 걸로 딱 이렇게 나와 있어. 본기 대체로 그렇더라고.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시집을 가나 안 가나 크게 이쪽 저쪽 덕이 없어요. 꼭 그렇더라고. 희한하게 그렇더라고. 뭐 큰 덕이 없어. 그걸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자기들 가지고 많은 사람을 거느린 형이라. 그게 쉽게 말하면 이게 보살을 불교적으로 하면 보살은 이거 보홍형인데 섭수형이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는 또 되냐 여기가 쏙 들어가나 그랬어요. 여기가. 여러 30대로 이게 많이 올라가면은 항상 먹는 것 때문에 식복이 없습니다.
보세요. 영상수 입술이 물어 싹 올라가기 좋은 줄 알지만요. 이 상처만 다 굴러주는 거 보세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축 처져나 있습니다. 밑으로. 하긴 그것도 입술이 잘생긴 밑으로 내려오면 이거는 사자 이 순이 돼가지고요. 아주 과묵형으로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데 지모형이라. 아주 좀 엉큼한 쪽으로 머리를 잘 씁니다. 밑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또 바르면은 그건 아주 정상이죠. 균형이 잡힌 사람이죠. 올라가지도 말고. 근데 여기가 쏙떡한 사람, 입술 여기가 쏙떡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쏙 다그런 데 보면 옆에 가서 보조개가 쓰게 돼. 보조개. 보조개가 아들이 있으면 이뻐 보인다 이래가지고 좀 이쁜 아들이 좀 보조개 있는 듯한 걸 느끼시는데 반드시 시집을 두 분 가요. 여자는. 남자도 역시 장가 두 분 아니면은 가정을 둘을 거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릴 때 벌써 심성이 나타납니다. 되게 까불고 대체로 까붑니다. 까불고 그런 아들이요 발랄하면서 좋은 것 해도 까붑니다. 그리고 뭐냐 뭐를 진드거니 못해. 사람이 뭘 꾸준하게 진드거니 뭘 이렇게 뭐가 처질가 뭐 좀 물어붙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자기의 얼굴이 그런 거를 가지고 선생님들은 어떤 정령에다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어떤 성인을 자기 기준에 절대로 맞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육에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은 모르는 사람, 글 모르는 사람은 글을 가르치게 다 알아야 된다는 거, 100% 다 알아야 된다는 건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영적인 측면에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개공성불, 다 나름대로의 성불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걔가 이렇게 보니까 야는 문학의 소질이 있겠다. 문학에 조금 문학적 소질 있는 사람 같으면요. 아까 얘기한 가묵형에다가 벌써 이 머리가 사고형입니다. 좀 큽니다. 머리가 보통 아들은 커요. 이런 아들은 대충 그런 시적인 그런 분위기로 빠지기 좋고 처음에는 어릴 때는 내성적이라서 좀 걱정스럽죠. 그리고 벌써 이게 보조개가 믿게 생기고 입술이 이게 뭐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면은 이게 어려서부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선생님들을 내를 미기거든요. 요 며칠 전에도 어느 중학교 2학년 애가 뭐 벌써 폭력을 하고 어쩌고 이래 저 부모 막 학교에서 막 골치 아프니까 뭐라 그럽니까 요즘은 태학 말고 뭐라 하대 뭘 시키고 뭐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이래서 보지도 안 해도 나는 짐작이 가는 기라 가들 어머니를 보고 짐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고 뭐고 이래 봐가지고 그 집 어머니를 보든지 왜든지 뒤에 이 눈이 이렇게 쏙대가 여기를 우리는 전택이라 이래 이가 많이 들어가서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면 나이 먹어 들어간 거는 이건 기운이 없어서는 상관없는데 어릴 때부터 애가 이 짝이 오만하게 팍 까졌으면은 어떠냐 첫째는 가지고 있는 저 부모나 조상으로 받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재산이고 뭐고 다 잃어버립니다. 집도 없거나 살기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형국은 이런 거는 걔 가정에서 오는 그런 쉽게 말하면 전택이 없다. 집이 없고 살림이 없고 뭐가 없다는 형은 어떠냐. 이런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응? 너 이놈아 좀 점잖게 뭐를 어떻게 좀 뭔가 누구매로 뭐 어떻게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이런 애들한테는 할 수 있으면 뭐냐 자기 몸에 기술을 익히는 측면으로 기능적 말하자면은 이게 인문계냐 자연계냐 있을 때 자연계 쪽으로 자꾸 유도해주는 말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다가 이제 그 위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아까 여기 본 이게 이제 이마인데 이마 이것은 반듯하고 이 이마가 반듯하고 여기가 약간 나와주면은 대단히 좋지요. 그리고 이마는 살이 좀 있는 게 좋고 여기는 어린 아들들은 잘 없습니다만 주름이 있으면 아주 안 좋고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마에는 절대로 흠이 있으면은 이건 불안한 점의 유행에 따른 적절한 자기 인과 응고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키울 때 이 이마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아들 잘 봐야 되지. 자빠지면 하면 흉터 생기면 안 되거든요. 여기 흉터가 생기면 그 흉터 생긴 만큼씩 일생에 그런 나쁜 불행한 일을 다 한단 말입니다. 반듯하면은 아주 그 편안하게 일생을 잘 이게 천덕 말하자면 위에 어른덕이라든가 나라에 가면은 참 윗사람 덕을 많이 받는 형이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입술이나 모든 얼굴의 전체적인 색깔 얘기입니다. 색깔. 이 색깔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색깔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자면은 대단히 애가 이거는 막 신경질을 잘 내고 대단히 분노형이고 막 이렇다 이랬을 때 분노형이면 어떠냐면 흑적색을 약간 붉고 검어요. 붉고 검어요. 말하자면 우리 말하자면 검어잡잡한 형이 있다. 검어잡잡이란 말은 약간 붉은색을 띠야 검어란 말이 쓰거든요. 검어잡잡. 그 다음에 흑청색을 띠는 거는 푸르죽죽 그렇거든. 이 검어잡잡하면은 약간 검은색의 붉은 빛이 농후하면은 약간 갈색 비슷한 얼굴이 있어요. 이러면은 굉장히 야한 분노형입니다. 진노형이고, 분노는 어떠냐, 이게 가민형이기 때문에 신경질을 잘 내는 형이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협상을 잘 안 하거든요. 이래서 이러한 그 애들한테는 선생님들은 학부모한테도 뭐를 일러줘야 되는가? 첫째는 매운 걸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척 좋아합니다. 네, 무척 좋아해. 육식을 거의 안 해요. 일단 이게 이제 식물학, 이게 말하면 생물학용법이지. 이게 생물 어떤 물질을 먹어서, 음식을 먹어서 그 심성을 이렇게 유하게 만드는 이 얘기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분노를 다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있으면 이걸 없애줘야 되거든요. 없애는 방법이 뭐냐? 분노를 좀 덜 나게 하는 거는 일단은 그 간장을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 유형으로서는 우리인데 보면은 그 저 연 있잖아요. 연근. 하얀 땅에서 나는 뿌리를 가지고 반찬에 먹는 거는 다 이 간을 좋게 합니다. 화를 잘 안 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신 거를 너무 많이 먹는 아가 역시 좀 대단히 싱겁고 심술궂습니다. 신 거를. 그런 아들, 신 거를 무척 좋아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른 되면 이거 반드시 술 지정분이죠. 술을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걔 식성을 요새 학교에서 뭐 밥을 주고 이러는 걸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못마땅해요. 학교에서 밥 주면 급식은 잘못된 겁니다. 이걸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학교 급식 제도는 우리 6.25 때 우리들 학교 뭐 옛날 조금 다닐 때 공부 이럴 때 얘기지 이거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많을 겁니다. 해보니까 선생님 그렇지요? 한 개도 그걸로 통해서 뭐 얻어진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아들 그걸 급식을 하고 나니까 아들 체중이 균형이 뭐 어떻고 저떻고 아를 그럼 동물 매라 그러면 비우고지. 그럼 내 산에 가서 목장하라 했고.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노 그런 논리가. 선생님들 해보면 알지만은 지금도 그래요. 조금 몸이 왜소하고 영양실조 걸린 아들이 공부를 훨씬 잘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끼라도 덜 먹으면 덜 먹을수록 그게 난 그래. 평소에는 막 대학교 시험 보러 갈 때 말이지. 평소에는 장미기 놨다가 갈 때는 적어도 고기 먹고 다 끊고 식사를 줄여야 됩니다. 상상력으로서 좋은 점수만 잡아야 해요. 그 비법이 그거 있습니다. 이 반대입니다. 반대라요. 우리는 많이 먹으면요. 먹는 만큼 분해져요. 이 반대로 돼 있어. 희한하게. 여기도 지금 부처님 말씀 참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꼭 사실은 선생님과 우리는 뭘 먼저 알아야 되는가 하면 과연 육체와 나의 정신은 무엇인가? 네? 육체와 정신은 무엇인가? 이 정말로 분리될 수 있는 건가? 내 살을 또 내 정신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어째 좋겠는가 이 걱정이 되잖아. 이거는 전혀 분류가 되질 않는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감각이잖아. 감성이 없으면은 내가 육체가 있는 줄 모르고 또 육체가 없으면은 이거 뭐 눈으로 보고 감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식성이 없으니 우리가 말하면 식성과 우리 육체라는 육의 체질은 둘이 불가분의 관계인데 어디까지 한계가 없다고도 못하고 네? 한계가 있다고 하니 있다면은 마음은 마음대로 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육체 없으면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니 이걸 우리가 말하자면은 네? 이거를 식탁이라 그래. 식탁. 식이 의식하는 그 식음의 탁이라는 게요. 그래서 그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게 바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을 통해서 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걸 가능한가 하는 건 아까 방금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이마가 나면서부터 약간 배식하다든가
한쪽이 많이 이렇게 푹 꺼졌다든가 이마가 이제 나와가지고 잘 나와야 부스럭해가 여가 보기가 좋아야 되지. 여기가 한쪽이 꺼져거나 들어가거나 좀 이렇게 얼굴형이 말하자면은 좀 이런 형 다이아몬드 꼴매로 이렇게 된 형이 있죠. 이렇게 이런 형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둥글럭적한 형도 있고 요런 형 이게 각이 이렇게 얼굴이 많이 전 사람 저도 보면은 이 광대뼈가 많이 나오는 사람 그렇거든요. 여기서 우리 짝 선생님은 보면은 지금 이 자식이 큰 자식이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런 말은 뭔 얘기냐면은 설령 부부하고는 서로 안 좋을 수 있어도 부부간에 별로도 이래도 자식은 하나 큰 거 놓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나오면 이 강대뼈가 좋으면 강대뼈 좀 자식이 굵어요. 큰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된 사람은 그 심성이 어떻고 또 여기가 이마 있는데 여기가 부스름하게 나와서 툭툭하게 나온 사람은 어떻고 여기가 툭툭하게 나오면은 부부간에 화목하고 예를 들어서 사랑도 풍부하고 어디 가면 참 감성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살아요. 그러나 머리가 없어요. 대가리가 빠가라.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한 세상 그저 뭐 풍어를 즐기다가는 쪽은 뭐 우리가 보면 그런 걸 그러면 난 이게 사주팔자 뭐 사람 문명을 얘기할 때 보면 행복하십니까 뭐 어쩝니까 이러는 걸 난 어려서부터 그 기준이 없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렇더라고. 평생에 오시고 뭐 몸에 관심 가진 본 일도 없고 또 가진 뭐 그런 뭐 이유 조건도 하나도 갖지도 못했고 이래가지고 왜 내가 이런데 관심이 없었는가 하면 세상에 이 인물 좋은 놈 내가 다 봤는데 세상에 한 세상 지 개인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넉넉하게 이렇게 지멋대로 즐기는 건 봤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게 그야말로 형편없는 인생 말로를 걷는 걸 많이 봤거든요. 자,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한 세상 돈 잘 벌어 잘 살고 이럴 것 되면은 그거 뭐 무슨 수를 써도 그러면 되겠지. 그렇지만 그 외에 무슨 보람이 없다 이 말이지. 또 이 공부만 자꾸 해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게 방금 내 손자한테 얘기한 거 매로 산은 저기 산이지 글자의 산자가 산이 아니더라 이 말이야. 이게 헐도자가 안 났으나 봐. 이러면 헐 냄새가 안 나거든. 헐을 만지보고 말이지 헐을 가서 기다보고 맨살 맡아보고 자빠져 엎어져 내가 어떻게 내가 다뤄봤을 때만 이게 되는데 이러니까 이 교육자가 나면 못되겠더라. 교육자 된다면은 정말 이거 뭐 입에 혓바닥만 막 다라락 굴리면 뭐 나가서 얼마나 잘 굴립니까? 아니 뭐 작품 만들어내지. 이게 아무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이 바른 삶이 되겠는가 하고 한 것이 나 지금까지 몸에서 실제로 뭐 손에 흙을 안 맞춰본 일이 없어요. 항상 현장에 뛰고 그림하면 실제로 내가 그리고 어쩌고 자시고 뭐 이렇게 되든 안 되든 일을 해보지. 인물하면 인물라도 해봤고 다 해봤어. 그래 아니 다 알아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는 선생님들하고 잠깐 이제 글 쓰는 거 이거 이제 앞으로 뭐 학교에 있는 과목 가지고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14목 과목이나 이래 되죠. 내가 시선생한테 한번 조사를 치기 봤더니 14과목인가 뭐 12과목 되대요. 애들 가르치는 게. 네? 초등학교는 그렇게 하는 과목은 과목인 거예요. 그 12과목 16개가 되더라고 그래.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 이게 과연 이렇게 과목을 이렇게 책을 만들어 가지고 뭘 했느냐 했을 때는 그러면 애들이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다시피 복잡해졌잖아요. 순박이니 뭐 순순이 뭐 천진이 빨간 거짓말이거든. 사악하게 만들었거든. 거기 어디에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 방금 헐은 헐을 맞췄을 때 헐기지 헐토자가 헐기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러고 가네 남해로 헐토자를 보고 헐토자를 가면 돼요. 뭐냐면 헐토자는 11다 이 소리입니다. 11. 11는 반드시 헐이 됩니다. 11란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11면을 말해요. 11면. 그 불교에서 말하는 11면을 말해요. 11면은 뭐냐면 자기 중심방위가 돼요. 선생님의 동서사방 가운데 제일 복판은 뭐 11면이래. 맞죠? 맞잖아. 동서사방 8방에다가 상하방 이런 게 붙으면 축구볼이 되잖아. 그러면 축구볼은 원면 아니라 원면에 공안에 복판에 가면 중심면이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11면이 되는 거야. 지금
애들한테 어려서부터 이걸 가르쳐 주세요. 내 아래도 불교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뭐가 맞췄나 11면 보살이 나옵니다. 참 이 세상에 우리는 너무너무 잘못된 게 뭐냐면 그렇게 항상 이렇게 전후 이래면은 나를 생각하는 말인데 사실은 나를 생각하는 말의 전후요 좌우해도 나를 생각하는 게거든. 나 없는 전후는 없어. 전후도 없고 좌우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없는 사람도 우리는 전후하면은 좌측 우측 보고 앞뒤 보고 이래지 저버린 놈 없거든. 이게 교육이 잘 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요번에 그 에밀리 종 이제 그 책을 나올 겁니다. 이 에밀리 종을 쓰면서도 요새 혼자 얼마나 골탕 먹는지 몰라요. 야, 이 세상에 이 학자들 많은 지성인들 앞에 이걸 물품이 작품이 되게 하자면은 많은 농구를 갖다 제설 안 하면 믿으려고 안 하고 또 설령 안 그래도 내 책을 자꾸 누가 너무 추상이니 뭐 이런 것을 자꾸 하는데 시상에 추상이 아닌 게 있어야 해보죠. 전부 글도 추상입니다. 저 글자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글로 물 쓰거나 영어로 물 쓰거나 뭘로 물 써도 그 물은 아니잖아. 그래. 그 추상이지 뭐. 맞잖아. 아니 배지 위에 써놓고는 저 10% 물을 갖다가 이다가 감염을 시켜야 물이 안 됩니까? 참네. 이러니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기가 막히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한 게 이긴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들하고 꼭 하나 잡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애를 잘 봐야 된다. 만약에 여기 입술에 이런데 점이 있다 이러면 반드시 가는 시집을 늦게 가야 되고 가정을 늦게 가진 사람이야. 가정을 늦게 가진단 말은 무지기 젊었을 때 소년 때 오입을 다니고 방랑을 합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을 때는 가한테는 뭐를 일러줘야 되는가? 반드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선생님들이 운명 강령가 가운데 해야 됩니다. 그 운명이라는 저 간상학의 소관이 간상학자들이 저 사람들은 이건 도둑놈이고 실제로는 선생님들이 유명한 감정사가 돼. 운명 감정사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세상에 있는 글자나 수학이나 이런 걸 배워가지고 실제로 헐토자 예지만 헐이 11면이라는 걸 모르고 헐이 위에서 11자가 돼. 화학번호, 기호. 즉 쉽게 말하면 질소의 기호가 11이라. 왜 11이 되느냐? 인간은 가장 순수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때는 헐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노자가 노자도 반드시 끝에 가면 헐구로 돌아간다 이 소리입니까? 헐구로 돌아간다. 그러면 헐구로 돌아가는 건 뭡니까? 자기 인간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거든. 그러면 헐구로 돌아가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뭐를 해야 되는가? 가로 하여금 지식이 아니고 자기를 아는 자기를 돌이켜보는 반조해가는 쉽게 말하면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자기 성찰 자기 성찰의 그 문을 뜨는데 많은 지혜를 이게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불어넣어줘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입술에 뭐가 요래 있다 점이 하나 있다 혹이 있다 선생님처럼 요에 점이 하나 있다 요래면 뭐 조금 받은 게 있는데 누가 털어먹어도 털어먹어야 되거든. 그 대신 지혜는 있습니다. 뭐 예능이나 뭐 이런데 소질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렇다면은 미연에 요런 걸 보고 선생님들이 너는 요렇고 요러니까 물론 시키도 안 되긴 안 됩니다. 해보니 안 되지만 그래도 덕을 보더라고. 내가 어떤 부인을 보고 옛날 부산일보 신문기자 여자 기조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 지금 나보다 나이 좀 많거든요. 그때 신문 여자 기자라 하면 그래도 한식 깔 때거든. 한식 까고 뭐 이렇게 돌아다닐 때 뭐 인텔이 시기 부산 시내에서 그런 내노란 여자로서 가지고 설치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우째 날 만나가지고 당신 지금부터 허세 떨지 말고 말이야 하루에 금 1돈이든 2돈이든 말이지 티끌만 먼지만큼이라도 은행 가다 지금 넣어라 이랬거든. 그때 뭐 웃고 다니고 이래 뭐 뒹글뒹글 감고 돌아다니고 막 이럴 때입니다. 뭐 옛날에 남 자갈 이름도 모를 때 자갈 조금씩 타다니고 좋은 영감 하나 얻어가지고 지금 거지됐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만났는데 그때 울면서 나한테 하소니 그때 선생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왜 은행에다 금을 사느라 하면 금은요 돈 빌려도 한다고 못 빌려줘요. 어떤 미래모님이 그래 그 금 은행에 넣어놓은 걸 금 받아주거든. 받아줍니다 은행에. 금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현찰 만들어 빌려주진 않을까요? 내 저 수영관 하나 사본 게 있어요. 가가 요 호가 요 생기거든. 요 패착 꼭 집어넣으면 돼. 그래 이렇게. 그래서 가 사줄 보면은 내가 가를 볼 때는 요놈의 지저바가 지금 만만 잘 살아도 이게 마련에 큰 고생하겠다 싶어가요. 내가 내 땅을 좀 내 앞으로 이름으로 해가 땅을 좀 사놨거든. 사기당해버리는 게야 그 땅을. 도사도 사기당한 데 있어. 참 선생님 나를 이쁘게 봐줘야 되는 게 그 점입니다. 나는 내가 도살매라고 내가 안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요래 간상 보고 이게 이 자식 언제 가면 뭐 어떻게 수익 거겠다 이게 뭐 집에 돈도 없겠다면 이걸 어떤 그게 인간입니까? 아 선생님이 뭐 와서 내일 모레 거짓말할 거를 분명히 나는 그걸 계산해보거나 여기 줄까 누가 생각하면 나오겠지 대답은. 그걸 보고 사귀는 놈이 인간이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사람을 계산해서 사귀? 끝나고 나보고 말이지 그거 왜 자꾸 그런 놈한테 쏘가이 그러냐 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남이 안다고 이래도 나는 내 아들이나 누구한테나 내가 사는데 이사가고 어쩌고 한 개도 역학이니 철학이니 그런 식으로 안 보고 그저 순수한 인간적인 거 있잖아. 뭐 어쩌는 기란 말이지. 인간적으로 이렇게 정으로 믿던 곱던 정으로 미운정 고운정 이거 정말까지 난 사는 사람이거든. 이게 팔자가 맞는 게 뭐냐면은 15년 전에 지 신랑한테 3억을 받았어요. 3억. 현찰 3억. 여놈의 지저봐 요걸 알고 살짝 하다가 홀딱 다 뛰가지고 저 집도 지금 현재 저 땅 사놓는 것만 지금 요번에 며칠 전에 팔았는데 거기 지금 현찰을 가지고 나한테 가면서 아버지 그때 이거 쏘았거나 말았거나 이 돈 아니면 나 지금 돈 한 푼도 없네요. 이게 그래도 내가 지금 가진 전 재산이 되네요. 이 카드라고. 그 돈은 그만큼 많은 기라. 만약에 그때 그 땅을 안 살았다면 홀짝 다 뛴다. 누구한테 지금도 다 뛴다는 기라. 역시 요 코가 요렇게 된 요거 하나. 코가 요래 됐는데 어째서 그런 운명을 가지느냐. 이놈의 머리카락이 없어도 되지 싶으지만 이 머리카락이 없은들 여기에 오는 감각이 있을 수 없고 없은들 또 감각이 없은들 또 이게 있을 수도 없고 자 이기냐 저기냐 할 때 둘 다 분류가 되지 않는 통일체 하나의 이건 어떤 통일성을 가지는 허망한 망체이기 때문에 이 망집성을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다. 이건 오직 깨달음을 통해서 초월하는 길밖에 없으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애들 학생들 지도할 때 걔들 생긴 일찍이든 늦게든 저 안경을 저래 쓰면 죽을 때까지 먹는 데 걱정을 안 해요. 저 안경을 쓰면. 이거는 안경 쓴 거지 같다 하는 이유가 그거 있거든요. 안경 쓰면 좋아. 이거 전부 다 쓰대. 다 쓴 게 뭐 하기가 굶어 죽는 뭐 그래 어쨌든 간에. 그 예를 들면은 안경이 있음으로 저 짝이 잘 보이는데 어떡하느냐 이거. 이거 뭐 필요해 이러지만 없으면 앞에 버리는데 또 어떡하느냐 이 말이야. 이걸 시금이라 그런다 하는 걸 아시고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은 식자라 이러거든요. 애들에게 식을 심어주고 있거든. 심을 쓰고 있다면 애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내가 시바하고 선생을 욕을 했을 때 그 욕으로 오는 어떠한 윤리, 도덕, 종교적으로 만든 말이 아니라 현실 생활 속에 살아가는 운명 속에 그러한 일을 실제로 아픔을 당한다 하는 사실을 기점해주는 진정한 의미의 전도사, 진정한 의미의 스승사자가 꼭 되어지다 하는 그런 영혼에서 오늘 요 본문으로 마칠게요. 영광입니다. 다음에는 선생님들 교과서 가지고 우리 심성에 맞추고 또 어떻게 서로 얘기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